자, 여러분들 그 42번을 42번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자본 쪽인데 여기서도 그 이론 문제가 조금씩 나오죠. 이 부분도 내용이 많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계산 문제에서 자기 주식이라든지 그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할 줄 아시면 되고. 자, 42번. 자, 우리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할 때 발생하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이거는 실질이 같기 때문에 남는 것과 모자라는 것을 서로 상계에서 순액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발생 순서에 따라 이게 차근차근 없애는 게 아니고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거기 발생 순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43번. 무상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 내에서 이동하는 건데, 자본금이 늘면 주식수가 늘죠? 근데 한 주당 액면가액은 늘어요, 안 늘어요? 한 주당 액면가액 안 늘잖아요, 이게. 네? 여러분들 그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은 이 발행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가를 곱해요. 자, 근데 자본 잉여금과 여기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에서 강제로 적립해 놓은 게 이 법정 적립금이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잉여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이 법에서 정해놓은 것하고 주주가 출자해서 남은 거,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본금이 전입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야 돼요. 근데 한 주당 액면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자본금이 늘려면 주식을 발행해 줘야지. 자, 그 주식이 바로 무상주란 말이에요. 무상주. 이렇게. 무상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우리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죠. 이게 얘네들은. 근데 이제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자본금은 증가해요.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지. 한 주당 액면가는 똑같은 거고, 한 주당 액면가는 우리가 처음에 5,000원 정했으면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지. 에?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감소하고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에요. 이렇게. 전체 자본은 불변이다. 무상증자 시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고 한 주당 액면가는 불변이고 우리 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한 주당 액면가액이 틀렸어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불변이다. 자, 44번. 주식배당. 주식배당 뭐예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로 올려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게 주식배당이라. 그러면서 주식배당 똑같이 요게 불변이니까 주식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하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에요. 자본은 불변. 이렇게 불변이죠. 근데 요거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지 한 주당 액면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나 잉여금은 감소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은 요 잉여금만 말하는 게 이익잉여금. 여기서는 다 이 잉여금이 감소가 가능하지. 왜냐면 이걸로 하게 되면 요게 감소하고 요걸로 하게 되면 이게 감소하고. 근데 주식 배당은 무조건 요 이익잉여금만 해당되는 거지 자본잉여금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잉여금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셔야지. 거기 무슨 잉여금이다라고 안 나와 있으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줘야 돼. 이익잉여금. 자, 그 다음에 이 45번.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가액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취득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익이고 이렇게 되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손실이죠. 자, 근데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액면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액면가액하고 이렇게. 그래서 액면가액이 더 크면 여기는 자기주식 처분이 이기고 여기는 감자차익이고. 네? 요건 이제 소각하는 거니까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같으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여기는 감자차손. 네? 감자차손. 그래서 이게 지금 액면가액하고 비교하고 있다. 소각하면 처분하면은 처분가액하고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이익인데 자기주식 처분이 여기 감자차익. 똑같이 손실인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고 여기는 감자차손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주식 관련된 거, 그리고 자기주식 관련된 거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자기 주식을 만약에 취득하면 그 취득한 가액만큼 어떻게 돼요? 가액만큼 자본이 감소해요. 이렇게.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하지요. 자,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은 불변이에요.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한 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불변이다. 요것도 이제 요 계산 문제에서 잘 나오지.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 문제에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45번에 뭐가 틀렸어요?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야지. 액면가액이 아니고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야죠. 자, 46번. 금전 및 주식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부채를 계상하여 나중에 주식이 발행되거나 현금 지급된다. 뭐가 틀렸어요? 자, 금전 배당은 부채를 계상해서 나중에 현금이 지급되죠? 주식 배당은 부채를 계상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임시계정을 썼다가 나중에 주식이 발행될 때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금전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부채요.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빼버려야 돼요. 주식 배당을. 47번. 신주 발행비는 비용 처리한다? 맞아? 비용 처리 안 하지.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썼어요? 사채는 우리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채 발행비는 거래원가로서 빼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즉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이 사채 발행비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이게 바로 미래캐시플레이 현재가치 발행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빼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주식도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우리 주식의 발행가액 있죠? 발행가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 빼줘야지. 주식 발행비 빼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신주 발행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다. 자, 48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로 처리한다. 아까 제가 자본 항목이라고 그랬죠.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로 처리하는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항목이다. 자, 49번. 주식 배당 무상증자. 자, 지금 여기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을 보여드렸는데 둘 다 자본금이 증가해요. 액면은 요거 한 주당 액면가는 그대로고 자본금이 증가하죠. 근데 거기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요 자본금 요게 발행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가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 주를 10주로 그러면 요것이 10배로 늘어나요. 10요 늘어나는데 그 대신 요 액면가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즉 말해서 전체 자본금은 불변인데 주식수를 쪼개가지고 주식수를 늘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한 주당 액면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배로 늘렸으면 10분의 1 줄어들어서 이 자본금 전체 금액은 불변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주식을 분할한다. 이렇게 분할한다. 예? 그리고 요 주식을 10주를 한 주로 거꾸로 가게 되면 요거 10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한 주당 액면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하튼 이 전체 자본금은 불변이다. 거기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은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고 불변이다 이거예요. 예? 그게 틀렸다. 자, 50번은 뭐가 틀렸죠? 50번. 주식 병합이 발행 주식수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증가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 주식 배당도 이렇게 되면 요게 늘고 무상증자도 이렇게 되면 요게 늘고 그 다음에 주식 분할도 쪼개니까 10배로 늘고 근데 주식 병합은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에? 주식 병합 때문에 틀렸지. 자, 주식 병합은 발행 주식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1번.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거기 그 주식 병합 있죠? 주식 병합은 우리가 주식수를 줄이면은 액면가는 늘어나지. 네? 늘어나지. 전체 자본금이 불변이니까. 그래서 거기 주당 액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앞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여기 이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얘가 변하지 않고 주식수만 늘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식 분할은 쪼개니까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면 얘는 10분의 1로 감소해요, 이게. 그래서 그 주당 액면금이 감소한다. 그건 맞는 얘기고, 그 뒤에 주식 병합이라는 것이 틀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에 자, 우리 상법에서 액면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기업이 만약에 무액면 주식, 자, 우리 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 다 가능해요. 그 대신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한 금액의 적어도 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을 결정을 해줘야 돼, 이게. 자본금의 변동은 있죠. 왜냐하면 발행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무액면 주식은 우리 한 주당 액면이 없어 이게. 근데 전체 발행 금액이 주어지면 거기에 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금액을 정해서 자본금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변동은 없다가 아니지. 이게 변동이 있죠. 자, 무액면 주식도 되고 액면 주식도 돼요. 그 대신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53번. 뭐가 틀렸어요?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 자본총액은 회계상의 자본총액인데 그 기업의 가치하고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야? 아니지. 회계학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자산부채로 잡아서 자본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 초과수익력이든 어떤 그런 가치, 기업의 가치인데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그래서 그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게 모르죠. 측정하는 기법이 더 발달해가지고 미래에는 진짜 거의 기업의 가치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측정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 그때는. 지금은 아직 그럴 스킬은 없고. 자, 54번. 이건 이제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쉽게 나왔죠. 수익인식 5단계. 5단계 이거 무조건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처음에 계약을 뭐하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래 가격을 어떻게 해요? 산정물 먼저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지. 그 순서가 틀렸어요.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돼서 틀렸다. 이렇게. 자, 순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자, 그 다음에 55번. 자, 만약에 고객과의 계약이에요. 이 고객과의 계약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 안에 수행 의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이렇게. 근데 이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수행 의무가 두 가지니까 그 수행 의무에다가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돼요. 근데 그 배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개별 장부가액을 거기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거기 개별 장부가액을 비례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 틀렸어요. 이 판매가격, 판매. 예? 판매 가격.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120이고, 자 이게 150이다. 너무 많네. 요게 70이고 요게 8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이렇게 쪼개서 이제 배분해 줘야죠. 이게 A, B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이제 잡을 금액으로 5단계에 가서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다음 56번. 자, 우리가 5단계에 가서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이거 2단계고, 이거 3단계고, 이거 안 보내주는 게 4단계고, 5단계 갔더니 이것은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할 수 있고요.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있어요.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인식하라는 얘기? 진행 기준. 근데 여기서 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이 진행률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진행률을 산정할 때 우리는 투입법과 산출법 모두 포함해요. 이렇게. 그게 다 인정하는 거죠. 거기 뭐가 틀렸어요.
거기 산출법은 제외한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산출법도 포함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7번. 보상점수의 판매 가격을, 우리 고객 충성제도죠. 판매 가격을 측정할 때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죠.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는데 고객이 커피를 사 먹는데 대거래 요 가격을 지불하면, 그러면 고객은 커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찍어주는 그 쿠폰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쿠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을 여기다가 이렇게 안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커피와 쿠폰의 공정가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여기다 안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 안분된 거는 여기 커피를 인도할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이 쿠폰에 안분된 거는 나중에 쿠폰이 10번 찍어서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그때 물건이 인도될 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 쿠폰에 안분된 거는 선수금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사 먹을 때 돈 주면 그 쿠폰 값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물건 값을 미리 낸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야? 나중에 행사될 때 그때 가서 이 수익으로 잡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쿠폰을 부여해줘도 이게 보상점수인데, 내가 부여된 이 보상점수가 아니고 부여했지만 그것이 회수될 거라고 하는 우리 보상점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회수될 보상점수 중에서 실제로 회수된 보상점수, 이렇게. 자, 즉 말해서 여기 회수될 보상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한 보상점수 중에서 행사되지 않을 그것을 고려한 보상점수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10,000포인트를 부여줘도 실제로 8,000포인트만 회수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2,000포인트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의무가 있어, 없어요? 내가 10,000포인트를 부여줬어도 8,000포인트만 회수될 거라고 예상하면 2,000포인트는 내가 의무가 없잖아, 이게. 그거를 반영해라 이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보상점수의 판매가를 측정할 때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법. 아까 제가 10,000포인트 부여줘도 2,000포인트는 행사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8,000포인트만 고려해서 계산해라. 이거 여러분들 계산 문제 할 때 그거 반드시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부여한 10,000포인트에다가 뭐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1포인트당 1원이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이 중에서 몇 퍼센트만 회수될 거라고 예상한다 해서 요 계산할 때 요거 반영해 주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만약에 3,000포인트가 회수가 됐다 그러면 요 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산 문제가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로 회수되지 않을 그거를 고려해라, 이거 고려해라. 자, 58번. 자,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죠? 이거 지금 여기 기간에 걸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간에 걸쳐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요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거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효익 동시 얻고 소비하는 거. 요거 진행 기준 써야 돼요. 효익 동시 얻고 소비하는 거. 이건 이제 일반 용역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용역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로 소비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진행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의 재산에 이 수행 의무를 이 고객 재산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증가된다. 자, 이거는 가공용역이지. 가공용역. 이거 뭐냐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나한테 염색을 만약에 맡겼어요. 그럼 내가 그 고객, 이 원단에다가 염색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염색하면서 가치가 증가하지. 예? 이것도 진행기준 써야 돼요. 가공용요. 자, 그 다음에 대체용도가 없고, 우리가, 완료한 것만큼 지급 청구권이 있는 거,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건설 용역이죠. 건설 용역.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행 기준은 여기 일반적인 용역과 가공 용역과 건설 용역에 대해서 진행 기준 써야 되는 거예요. 진행 기준. 이렇게. 진행 기준. 요 세 가지 빼고는 이 한 시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자, 그 첫 번째에 나왔던 거, 그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거는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세 가지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 우리가 용역 제공함에 따라서 고객의 재산이 동시에 가치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대체용도 없고 우리가 완료한 정도에 따라서 지급 청구권이 있는 거. 공사를 하면은 완료한 정도만큼씩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9번.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는 사람한테만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보증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당부채가 아니고 이거 수익 기준서예요. 여기 수익이지, 수익. 수익 처리해야죠. 자, 60번.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 재산에 접근할 권리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해당하여 부여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 라이센스에서 우리 사용권하고 접근권이 있죠? 사용권하고 접근권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권. 이렇게. 자, 요 사용권은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기간에 걸쳐. 사용권이 뭐예요? 지금 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존재하는 그 지적재산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내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접근권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콘텐츠 사이트에 가입하면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접근권이지. 그 접근권은 뭐예요? 1년 동안 내가 기간에 걸쳐서 거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다 향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용권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콘텐츠로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면 그 다운받은 그 내용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내가 취할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사용권은 그 시점에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요거는 그 기간 동안 향유하는 거고. 이게 접근권. 그래서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이거는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사용권은 한 시점,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61번.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죠? 법적 소유권이 아니고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법적 소유권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판매 후 재매입 계약. 왜냐면 내가 A인데 B한테 팔았는데 다시 그걸 가져온다는 얘기는 자, 이게 파는 게 실질적으로 파는 거냐 아니면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온 거냐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무조건 법적 소유권 가지고 이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학은 법적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 여기죠. 자, 그 다음에 62번. 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구할 때 자기 주식의 취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 주식이 유통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유통된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빼줘야지, 이거. 거기 보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고, 이 자기 주식 취득은 이 유통되지 않은 걸로 고려해줘야 돼요. 자, 63번.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계산 시 유상증자는 증자일로부터 가산하고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결의일로부터 거기 기산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1월 1일 날 만약에 만주가 있고, 자, 그리고 7월 1일 날 2000주가 유상증자가 됐고, 자, 10월 1일 날 요 합친 12,000주의 10%인 1200주가 만약에 무상증자가 됐다. 무상증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10%인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유통된 날짜들이 다 달라,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불변이에요. 무상증자로 해서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지. 얘는 예전에 돈 받아서 1월 1일 날 이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고, 근데 위에 당기순이익은 1월 1일부터 이게 12월 31일까지 해서 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 무상증자로 인한 어떤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공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돈 들어오거나 그전 연도에 돈 들어왔던 이 원구주에 따라서 얘가 발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10월 1일 날 실제로 발행됐지만 10월 1일 날 발행된 걸로 보지 않고 원구주 쫓아서 이때 발행된 걸로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원구주 쫓아서 이렇게. 그래서 10월 1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멘트가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결의일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요. 가산하는 게 아니고 원구주에 따라 가산한다 이거죠. 원구주에 따라. 네? 1월 1일하고 유상증자일로 따라가서 달라붙는다. 자, 64번.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원구주에 따라 주식수를 계산하며 주식수는 증가한다. 자, 원구주에 따라 달라붙는 거 맞죠? 지금 말한 네 가지는 자본이 불변인 네 가지 항목이잖아요, 이게. 에? 얘는 원구주에 비례해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구주 따라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어요? 주식수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은 주식수가 증가하죠. 근데 뭐는 주식수가 감소해? 주식병합은. 그러니까 원구주를 만약에 2분의 1로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두 주를 한 주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쓰면 원구주 쫓아서 이거 다 2분의 1씩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주식병합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65번. 자, 유상증자를 공정가치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를 유상증자 주식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만약에 여기 만주가 만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00주라고 할게요. 9,000주가 있는데 7월 1일 날 2,000주를 유상증자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우리 기존 주주에 비례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기존 주주한테 이거를 주식을 배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한테 배정하는 거예요. 네? 이 2,000주를 다른 새로운 주주한테 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유상증자 하더라도 이 기존 주주들한테 비례해서 먼저 이 사람들한테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 배당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닌 싸게 발행해 준단 말이야. 싸게. 예? 싸게. 그래서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이게 공정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발행했다. 5,000원에 이렇게 싸게 발행했다 이거예요. 싸게. 자, 그러면 2,000주를 5,000원에 이렇게 발행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 에?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 이게 사실은 몇 주 요거 지금 회사에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 지금 발행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10,000원으로 발행했으면 1,000주가 10,000원으로 발행했으면 1,000주가 진짜 유상증자 수란 말이에요. 맞아? 1,000주가. 에? 1,000주가. 자, 그래서 우리는 총 2,000주를 발행했는데 1,000주가 유상증자기 때문에 유상증자수기 때문에 요 차이 나는 1,000주는 공정가치로 발행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어? 그래서 이것이 무상증자수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 비례해서 1월 1일날 9,000주하고 지금 유상증자로 나온 이 1,000주하고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이 몇 %예요? 10%가 되겠지. 그래서 이 7월 1일날 우리 2,000주 발행했지만 우리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 유상증자 수가 몇 주예요? 2,000주가 아니고 1,000주지. 그래서 10% 무상증자 비율을 찾아내는 거. 우리 이거 연습했잖아요, 이게. 예? 이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된 그때 유상증자 수. 그 무상증자 비율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 우리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가 아니고 뭘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가 유상증자수예요? 공정가치로 발행한, 공정가치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가 유상증자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6번. 자, 당의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우리 배당금은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당기순손익에서 우리 차감한다. 자, 우리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죠. 우리 주당순이익 구할 때는 보통주에 대한 주당순이익이니까 우선주 거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 우선주 배당금이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이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는데 누적적은 배당결이 상관없어요. 배당결이 상관없이 우리 당기 거, 당기분만 뺀다. 자,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한 것만 뺀다. 이렇게. 이 우선주 배당금 뺄 때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상관없이 언제 것만 빼는 거예요? 당기분만 빼야지. 여러분들 X1년도, X2년도, X3년도인데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이때 배당을 한대요. 배당한다고 해서 몇 년치 걸 다 줘. 이 누적적은. 3년치 거 다 주잖아요, 이게. 근데 주당순이익 구할 때는 배당결이 상관없이 여기도 당기분 거 빼서 주당순이익 구하고 또 여기도 실제로 배당결이 안 했지만 당기 거 빼고 여기 와서 3년치 거 다 빼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 거만 빼야 그래야 이것이 주당순이익이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자, 누적적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것도 소급해서 주더라? 원래는? 근데 주당순이익 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배당결의 안 했어도 빼고 빼야 다 당해년도 거 뺀 주당순이익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적적은 배당결이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배당결의 한 것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틀렸다. 만약에 배당결의 된 것만 뺀다라고 한다면 앞에 누적적이 아니고 그 앞에다가 빗자를 붙여야 돼. 네? 그러면 맞아요. 네? 자, 67번.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얘는 반드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 시점부터 보통주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계약 시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은 그 계약 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집어넣자. 자, 68번. 자, 회계 정책 변경의 영향을 일부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 적용한다. 자,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
자, 요것도 이론 문제.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원칙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 소급이라고 그랬지. 전체 소급.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면 소급해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예외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전체 소급을 할 수 없으면 일부 소급해야죠. 일부 소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다가 여기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때부터 이렇게 소급한다. 이렇게. 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것의 또 예외는 아예 소급할 수 없으면 전진 적용해라. 전진 적용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소급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바뀐 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뀐 걸로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전체 소급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부만 결정할 수 없대요. 그러면 부분 소급해야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때까지 소급해서 이 부분 소급 해야죠. 전진 적용이 아니고 부분 소급해야 돼요. 자, 69번 회계 추정의 변경. 그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이에요. 전진 적용. 자, 이거는 추정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추정은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이번에 환경이 바뀌어서 또 바꾼 거지 과거 거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이다. 이렇게. 자, 70번.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를 이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중요성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71번. 정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자, 정기 오류 수정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류 수정. 자, 오류 수정은 똑같다. 처리가 똑같다. 다만 얘는 정책의 변경으로 수정하는 거고 얘는 오류로 수정하는 건데 똑같아요. 거기 그 단기 손익 처리한다는 말이 틀렸죠. 정기 오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우리 과거 것 전체 소급하거나 아니면 부분 소급하거나 전진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72번. 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건 뭐죠? 추정의 변경이지. 두 개가 구분하기 어려우면 뭐야? 추정의 변경이다. 자, 73번. 자, 측정 기준의 변경.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 흐름 가정을 변경하는 거. 이것은 우리 피포, 손해손주법을 만약에 평균법으로 바꾸거나 이게 우리 재고자산에서 이거 바꾸는 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측정 기준의 변경은 원가 모형에서 이거 아예 재평가 모형을 바꾸거나 이게 측정 기준의 변경이죠.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 두 가지예요. 그 사례가. 그 두 가지만 이따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과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근데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 내용연수 바꾸는 거,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거.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측정 기준하고 원가 흐름 가정을 바꾸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거는 정책의 변경. 그리고 얘네들은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자, 단기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단기에 미치는 거는 전진 적용이니까 당연연도에 미치는 건 단기에. 그리고 미래 기간에 만약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은 그 미래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그 미래의 이 손익으로 인식한다. 아니 미래 변경 효과를 단기로 집어넣어요? 이거 어떻게 측정해서 미래 기간에 그 미치는 그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미래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5번. 75번은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